그러면 오늘 수업을 시작을 할 거고요. 자, 그래서 오늘 나갈 내용은 이제 그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그 랜덤 포레스트 모델을 이용을 해서 랜덤 포레스트 모델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그 이제 실제 바이올로지컬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의미 있는 프레딕션을 한번 해보는 것이 이제 오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리그레션 모델,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난번에 했었죠, 그죠? 리그레션이 뭐라고 했죠? 리그레션이 리그레션이 어떤 값을, 어떤 숫자를 예측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숫자를 예측하는 거.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그러니까 그 지난 시간에 했던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은 참이냐 거짓이냐 뭐 이런 거를 이제 구별하는 거였다면은 리그레션은 이제 주어진 특징으로부터 어떤 숫자 하나, 뭐 예를 들어 중고차 가격 아니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약의 경우에는 이제 drug response, 그러니까 약의 어떤 액티비티 뭐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것이 바로 이제 리그레션 모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사용해 볼 그 모델은요, ASK1 프로틴이라고 하는 건데요. 네. ASK1이 아니라, 왜 ASK1을 했지? 네. 네. 제가 잘못 넣었네요. 오늘 할 거는, sorry. 그, 제너스 카이네이즈라고 하는 단백질인데요. 이 제너스 카이네이즈라고 하는 단백질에 붙는 이니비터. 그 이니비터를 우리가 이제 그 디자인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니비터의 활성을 우리가 이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활성을 알아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제너스 그 이니비터의 구조는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우리가 RCSB에 가서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잭 줄여서 이제 잭이라고 돼 있는 요 단백질 잭3는 뭐 크게 상관없겠죠. 비슷하니까. 이미지 복사. 그래서 3차원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생긴 단백질인데,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이렇게 생긴 단백질인데 여기 안에 이제 이니비터가 들어가 있죠. 여기 이제 이 단백질 안에 이런 케미컬이 들어가서 단백질 안에 이런 케미컬이 들어가서 그 이 단백질의 활성을 저해하는 겁니다. 활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이제 그 저해하는 새로운 물질을 우리가 이제 찾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 이제 오늘 그 트레이닝하는 모델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바이올로지컬 데이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케미컬들을 이 단백질에다 집어넣고 이제 이게 얼마나 이니비션 되는지를 측정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 데이터를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네. 네. 이렇게 생긴 단백질인데, 그래서 위키피디아에 보면은 얘는 이제 A family of intracellular non-receptor tyrosine kinase. 그러니까 타이로신 카이네이즈라고 하는 거는 타이로신에 PO4 그룹을 붙이는 그런 이제 단백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백질 안에 여러 가지 아미노산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타이로신에다가 이제 그 PO4를 붙이는 그런 단백질인데요. 네. 그래서 잭스텟 패스웨이에 이제 관련이 돼 있다. 요거는 이제 제가 바이올로지컬한 부분을 잘 모르니까. 네. 그리고 뭐 하여튼 이런 패스웨이에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어떤 클리니컬 시그니피컨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런 더마티티스 뭐 유마티스 관절염 이런 데에 이제 관련돼 있는 단백질이라고 네, 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요 단백질에 우리가 이제 그 달라붙는 요 단백질에 달라붙는 이니비터를 우리가 이제 한번 만들어 봅시다.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분자들의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세기 분자들이 얼마나 강하게 단백질에 결합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일단 뭐 지금 잘 따라오고 있죠? 네. 여러분들 잘 보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일단 필요한 중요한 모듈들을 일단 다 이렇게 로드를 합니다. 이제 RDKit 로드 하고 RDKit 임포트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매플란 라이브 그린은 이제 매플란 라이브랑 판다스랑 넘파이랑 사이클런까지 이렇게 이제 그 다 로드를 해줍니다. 네, 로드를 해주고요. 자, 그 여기에 사용된 데이터는 여기 이제 jack2 underscore data.csv라고 해서 여기 제가 그 쉐어 해놓은 드롭박스 디렉토리 안에 여기 들어있고요. jack2 데이터. 지금 그리고 내가 아까 또 까먹었네. 제가 여기다가 이제 그 이루리에다가 올리겠습니다. jack2 데이터 csv. 설명을 생략을 하고 jack2 데이터를 여기다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이거 jack2 데이터 underscore data.csv라는 파일에 이 데이터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CSV 형식이니까 네, CSV 파일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판다스를 이용을 해서 그러면은 이제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우리가 이제 읽어오게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읽어드리면은 pd.read csv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제 jack2 underscore data.csv를 이렇게 이제 읽어드립니다. 이렇게 읽어드리고요. 네. 이렇게 읽어드리고 그러면은 얘가 이제 제대로 읽어들어졌는지 이제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죠? 이렇게 이제 하고 자, 이렇게 읽어드립니다. 그럼 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데이터라고 엔터를 치면 여기 데이터라고 엔터를 치면은 이렇게 테이블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데이터가 결국에는 스마일스와 PIC50라는 값, 이 실험값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PIC50라고 하는 거는 IC50는 혹시 여러분들이 그 생화학 시간에 배웠을지 잘 모르겠는데 네, 아마 배웠을 것 같기도 한데 혹시 안 배웠으면은 복습 차원에서 이제는 배웠더라도 복습 차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IC50라고 하는 거는 이 half maximal inhibitory concentration을 줄여서 이제 IC50라고 하는데요. 뭐냐면은 단백질들이 있는데 단백질들 주어진 단백질들의 중에서 절반을 이제 인액티브하게 만드는 이니비션 시키는 이니비트가 금지하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어진 단백질들 중에서 그것들을 50%가 이제 그 움직이지 않도록 인액티브하게 만드는 그 약의 농도를 우리가 IC50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약을 뭐 이제 얼마 쳤는데 단백질이 이렇게 약을 몇 밀리몰 나노몰을 줬더니 단백질 100개가 있었는데 그중에 50개가 이제 작동을 멈췄다. 이러면은 이제 IC50가 이제 그 뭐 예를 들어 10 나노몰을 줬는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50개가 작동을 멈췄다. 그러면은 50 나노몰이 IC50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여기 보시다시피 how much of a particular inhibitory substance 그러니까 보통 inhibitory substance라고 하면 이제 drug이 되겠죠. 그러니까 약을 쳤는데 이게 needed to inhibit 그러니까 멈추다, 금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given biological process 그러니까 그 biological process 생물학적인 프로세스를 이제 멈추게 하는데 50%를 멈추게 하는데 필요한 용량, 농도라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면은 이 농도가 작으면 작을수록 드럭이 어떻다는 거죠? 세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조금만 줬는데 단백질의 50%가 멈췄다. 그러면은 얘는 엄청 이펙티브한 거잖아요. 그죠? 거꾸로 이 100개 중에 50개의 단백질이 이제 멈추게 하려고 했더니 보니까 약을 엄청 많이 쳐야 된다.
그러면은 이 약이 단백질에 잘 안 붙기 때문에 왕창 때려 넣어야지 겨우겨우 50%가 스톱되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니까 이 IC50 값이 높으면은 네, 좋지 않습니다. 높으면은 효율적이지 않은 분자, 효율적이지 않은 드럭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in general 우리가 이제 그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사서 이렇게 먹는 물이랑 같이 먹는 이런 약들 같은 경우에는 IC50 밸류가 보통 이제 나노몰라 리전입니다. 네. 강조가 안 돼.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나노몰라 혹은 피코몰라 정도가 되면은 굉장히 강력한 이니비터, 굉장히 강력한 드럭이라고 보통 하고요. 이제 그런데 이제 그 드럭 디스커버리에서 우리가 보통은 이제 처음부터 이제 아주 옵티멀한 약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처음 시작점은 보통 마이크로몰라 정도의 농도를 가지는 분자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몰라 정도의 IC50 밸류를 가지는 드럭에서 시작을 해서 얘를 이제 조금씩 수정을 해가지고 이제 더 강력한 드럭을 이제 만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IC50 값이 보통은 이제 나노몰, 뭐 피코몰, 마이크로몰 이렇게 이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10의 마이너스 몇 승을 쓰기가 귀찮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우리가 잘 아는 pH처럼 이제 P 값을 앞에 붙여서 PIC50를 보통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PIC50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제 PIC50면은 마이너스 로그 10의 IC50 값을 이렇게 이제 의미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PIC50 값을 기준으로 삼고요. 그래서 IC50가 작으면 작을수록 센 거라고 했죠. 근데 이제 P는 마이너스 로그 10이니까 거꾸로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PIC50로 나타내면은 PIC50 값이 크면 클수록 이제 강력한 이니비터, 좋은 이니비터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테이블이 이제 1011개의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1911개. 1911개의 그 액티비티 측정 값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약한 것부터 제일 강한 것까지 이렇게 실험을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오늘 이 실험의 목적은 요 1911개를 바탕으로 우리가 실험을 하지 않고도 어떤 분자의 요 PIC50 값을 잘 예측할 수 있느냐 그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험 데이터가 요거예요. 실험 데이터가 요건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스마일스를 몰레큘러 읽어 드려야겠죠. 네. 그래서 그 스마일스를 이제 몰레큘러 읽어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에 했듯이 몰레큘러부터 이 몰레큘의 특징을 일단은 뽑아내야 됩니다.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뭐 중고차의 가격을 예측하기 위해서 뭐 브랜드, 그다음에 뭐 연식 뭐 이런 거를 고려하듯이 우리가 몰레큘, 분자의 특징을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제 그 총 9가지의 특징을 사용을 할 건데요. 지난 시간에 했던 몰레큘러 웨이트, 분자량에 더불어서 하이드로젠 본드 억셉터의 개수, 하이드로젠 본드 도너의 개수, 그 다음에 로그 P 값, 그 다음에 5번째는 이제 sp3 혼성 카본의 hybridization, hybridized carbon, 그러니까 number of sp3 hybridized carbon, 네, 정확히는 fraction으로, 그러니까 이제
sp3 혼성을 가지는 탄소의 개수를 일단은 특징 중에 하나로 잡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number of rotatable bond. 돌아갈 수 있는, 회전할 수 있는 그 결합의, 공유 결합의 개수, 그 다음에 number of rings. 고리의 개수. 그 다음에 TPSA는 뭐냐면은 이제 polar surface area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분자의 표면적 넓이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자가 있을 때 얘를 이제 반데르발스 그 레디어스를 고려하면은 분자가 이렇게 그 어떤 둥그런 공 혹은 이제 어떤 약간 밀가루 반죽처럼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이제 분자 표면적의 넓이를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그걸 이제 TPSA라고 하는 그 값으로 RDKit에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number of aromatic rings. 그러니까 이제 방향성 고리의 개수를 우리가 일단은 그 가지고 사용을 할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거 말고 추가적인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더 많은 특징들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고려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 예시를 위해서 이런 걸 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젝트를 하거나 뭐 숙제를 할 때는 여러분들 나름의 이제 더 많은 디스크립터를 넣어보면은 네,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일단은 디스크립터를 불러옵시다. 네, 이제 그래서 이제 디스크립터를 계산하는 네, 불러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디스크립터는 여기 rdkit.chem.rdmol 디스크립터 모듈 안에 여러 가지 함수가 들어있다고 했어요. 네, 여기 안에 있는 함수들인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설명이 조금씩 써 있는데 물론 설명이 이제 아주 친절하진 않기 때문에 약간 네, 헷갈릴 수 있지만은 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오늘은 이제 많이 사용하는 9가지를 이제 쓸 거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칼크 이그젝트 몰레큘러 웨이트, 크리펜 디스크립터, 크리펜 디스크립터는 이제 그 로그 P를 위한 거라고 했죠. 네. 그 다음에 number of 리핀스키 하이드로젠 본드 억셉터, 하이드로젠 본드 억셉터의 개수, 하이드로젠 본드 도너의 개수, 그 다음에 sp3 카본의 프랙션이 이제 분율이잖아요. 그러니까 sp3 카본이 그러니까 전체 분자 안에서 sp3 카본이 몇 개쯤 있냐, 네. 몇 퍼센트 있느냐. 그 다음에 number of rotatable bond, number of rings, 칼크 TPSA가 바로 이제 polar surface area. total polar surface area. 그러니까 극성을 띠는 그 면적. 그러니까 분자가 있을 때 분자 껍데기에서, 분자 표면적에서 극성을 띠는 부분이 얼마나 많냐, 얼마나 넓으냐를 이제 계산하는 함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number of aromatic rings. 그러니까 aromatic, 방향성 고리의 개수, 분자 안에 있는 그거의 개수를 이제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number of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이제 칼크 number of aliphatic rings, 뭐 number of amide bond, number of aliphatic heterocycle 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뭐 관심이 있으면은 집어넣어서 해볼 수 있죠. 네, 해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지난 시간에 했듯이 우리가 이제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으로 우리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그 빈 딕셔너리를 만들겠습니다. 빈 딕셔너리, properties 해서 molecular weight, 여기 지금 빈칸, log p, 빈 리스트, HBA, 빈 리스트. 그러니까 여기 리스트에다가 우리가 몰레큘에 대해서 룹을 돌리면서 하나씩 이제 그 값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집어넣도록 할 거고요. 자, 자, 집어넣고 결국 우리가 예측해야 되는 값은 여기 이제 PIC50에다가 이렇게 이제 집어넣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를 보시면은 자, 잠깐만요. 여기에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코드를 보시면은 자, for idx, smiles in enumerate data 괄호
땡땡 스마일스라고 돼 있는데 자,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인유머레이트를 아마 지난번에 설명을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잠깐 이제 설명을 하고 넘어가자면은 인유머레이트에 대해서 이렇게 기능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면은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템프라고 하는 요 리스트에 A, B, C, D, F 뭐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각각의 인덱스와 얘가 이제 몇 번째 들어있는지랑 이제 그 각각의 멤버를 출력을 하려면은 보통 다른 언어에서는 IDX, 인덱스는 0 이렇게 한 다음에 for item in temp, print IDX, item 그 다음에 한 번 돌 때마다 이 인덱스를 1씩 증가시켜줘라 이렇게 하게 됩니다. 네. 일반적인 경우 요게 이제 아주 일반적인 경우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뭐가 몇 번째 있는지를 표시를 하고 싶은 건데 요거를 파이썬에서는 위의 경우를 이제 간단히 할 수 있다. 이뉴머레이트를 이용을 하면은 위에 그 케이스를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 그러면은 여기를 그 enumerate라는 함수 안에다가 여기 리스트를 집어넣으면은 얘가 인덱스랑 그 내용물을 같이 두 개를 리턴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위에 거랑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요 enumerate를 사용을 하면은 그 index, IDX라고 하는 임시 변수를 새로 지정해주지 않더라도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IDX일 필요는 없고요. 뭐 II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은 네.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인덱스와 아이템을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됩니다. 인덱스 아이템을 출력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enumerate가 이제 개수를 셀 때 조금 편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인덱스는 나중에 IC50 값을 뽑아오기 위해서 우리가 인덱스가 필요하니까 여기서 enumerate를 사용을 합니다. 자, 어쨌든 자 데이터 여기 갓바로 스마일스라고 하면은 여기 이제 위에 있는 테이블에서 나중에 만들 테이블에서 자,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만들 테이블이 아니라 여기 데이터 테이블에서 여기 스마일스 열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불러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는 요 스마일스, 요 문자 열이 들어있게 됩니다. 요 문자 열을 우리가 하나씩 꺼내와서 인덱스를 IDX에다 저장을 하고 요 문자 열을 스마일스에다가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요 문자 열이 이제 스마일스니까 요 스마일스를 우리가 chem.mol from smiles에다 집어넣어서 몰레큘이 이렇게 이제 리턴 되도록 그러면은 요건 이제 RDKit 몰레큘이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mol equal none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if 그러니까 이제 몰레큘이 이제 그 적절하냐, 밸리드하냐, 그러니까 별 문제 없이 스마일스가 별 문제 없이 컨버전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만약에 none이라고 하면은 if molecule is 여기는 이제 not valid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스마일스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몰 안에 none이 들어 있으면은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문제가 있으면은 그냥 다시 돌아가라. 해서 이렇게 이제 continue를 돌리게 됩니다. continue를 돌리게 되고요. 자, 그래서 자, 요 properties에서 요 properties에다가 이제 우리가 그 특징을 하나씩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MW, molecular weight에는 calc exact molecular weight에서 계산을 한 요 함수에다가 우리가 몰레큘을 집어넣으면은 분자량이 계산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요 빈 리스트에다가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calc, creep and descriptors 뭘 하면은 이제 지난번에 했었어요. 여기에서는 이제 log p 값과 molar reflectivity 값을 리턴을 해주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값 중에서 첫 번째 거 여기 이제 괄호 0이라고 돼 있는 게 바로 이제 그 첫 번째 log p 값을 여기다 이제 집어넣게 돼요. 그 다음에 calc, num, lipinski, HBA, 그러니까 하이드로젠 본드 액셉터의 개수를 이제 계산하는 함수. 그럼 요 결과가 바로 개수가 그 결과가 이제 바로 요 HBA, 요 빈 리스트 안에 들어가게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를 하면은 요 결과가 요 HBD 안에 들어가게 되고요. 요 CSP3 하면은 요 프랙션, 요 계산 결과가 요 CSP3의 요 빈 리스트 안에 들어가게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쭉 어펜드를 해줍니다. 어펜드를 해주고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그 예측하고자 하는 값도 이제 하나 집어넣어서 우리가 새로운 테이블,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 마지막에는 IC50 값을 이제 집어넣어 줘야 됩니다. IC50 값은 자, 데이터하고 이렇게 각괄호 PIC50라고 하면은 여기 이제 PIC50 칼럼에서 원래 있던 그 데이터 요 칼럼에 있는 값들을 가져오는 거죠. 여기에서 .ilog 몇 번째, 그러니까 인덱스 IDX 번째의 데이터를 가지고 온다라고 이렇게 이제 가지고 와서 요 PIC50 안에다가 이제 집어넣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돌리면은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은 금방 나왔죠. 네. 그래서 그 properties라고 하는 요 딕셔너리, 그죠? 딕셔너리를 출력을 해보면은 자, molecular weight이라고 하는 키 안에는 이제 몰레큘들의 요 분자량이 쭉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로그 P 값이라고 하는 키 안에는 또 이제 그 분자들의 로그 P 값들이 이렇게 리스트로 쭉 들어있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네, 쭉 들어있게 되고요.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그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으로 자 이제 그 딕셔너리를 이제 딕셔너리를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을 합니다. 요렇게 pd.dataframe 괄호 properties 딕셔너리를 요 이제 데이터 프레임 안에다 집어 넣어주면은 이제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이 형성이 되고요. 생겨나고요. 자, 그러면은 요 new 데이터를 우리가 출력을 해보면은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제는 molecular weight, log P, 하이드로젠 본드 어셉터의 개수, 도너의 개수, sp3 hybridization 탄소. 그러니까 이제 그 sp3 혼성을 가진 혼성 오비탈을 가진 탄소의 fraction. 그러니까 그 비율이 어느 정도다. 그 다음에 rotatable band의 개수, number of ring, 링의 개수, 그 다음에 polar surface area, 극성을 띤 분자 표면적의 너비. 요거의 이제 그 단위는 앵스트롬 스퀘어가 됩니다. 앵스트롬 스퀘어. 네. 단위는 이제 앵스트롬의 제곱으로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number of aromatic ring. 자, 요런 것들을 기준으로 기반으로 PIC50를 예측을 하자. 그죠? 네.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값은 여기 맨 마지막에 있는 요 칼럼입니다. 요 칼럼이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데이터 프레임으로부터 이제 X와 Y 그러니까 피처와 이제 할 일은 이제 피처와 타겟 값을 이제 분리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할 일이죠. 자, 그러면은 new data.ilog 그러니까 new data에서 우리가 전에 했듯이 여기 땡땡 돼 있는 거 그냥 콜론을 집어넣으면은 전체 데이터라 그랬죠. 전체 열. 그러니까 이제 전체 행 콤마 이제 마지막 열 직전까지.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전체 행에 대해서 마지막 열의 데이터.
이렇게 이제 x와 y를 추출해 내도록 이렇게 이제 시켰습니다. 이렇게 이제 추출해 내도록 시켰고요. 네. 그러면은 여기 이제 x와 y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은 x에는 이렇게 이제 요 마지막 열 PIC50를 제외한 나머지 내용이 여기 X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Y를 출력해 보면은 Y는 여기 이제 1911개의 PIC50 값, 측정된 PIC50 값이 이렇게 들어있게 됩니다.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거랑 이제 나머지는 거의 똑같습니다. 이제 그 트레이닝 셋과 테스트 셋을 이제 트레이닝 셋과 테스트 셋을 나누자. 뭘 이용을 해서 사이클런에 있는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이용해. 네. 그죠?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 scikit-learn.model selection이라는 모듈을 일단 불러오고요. 그 train test split이 여기 scikit-learn.model selection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scikit-learn.model selection train test split. 자, 이렇게 일단은 그 불러와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불러와서 사용을 하고요.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x, 피처와 y 값.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x에 들어갈 거는 이제 그 행은 데이터의 개수, 열은 각각의 특징들을 이렇게 열로 집어넣어 주고요. 그 다음에 y는 이렇게 행으로 이렇게 집어넣어 주고 y는 이제 하나의 값, 우리가 이제 예측하고자 하는 하나의 값을 이렇게 이제 집어넣어 주겠다. 그리고 테스트 사이즈 0.2라고 하는 거는 20%를 테스트용으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랜덤 스테이트는 42. 그러니까 랜덤 시드. 요 값을 줘야지 우리가 결과를 계속 리프로듀스 할 수 있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요걸 돌리면은 어떻게? 이제 이 train test split이 리턴하는 값은 네 가지를 리턴하게 된다고 했죠. x train, x test, y train, y test. 요 네 가지를 리턴하게 됩니다. 요 네 가지를 리턴하게 되고요. 네. 자, 요 네 가지를 리턴을 하고 나면은 자, 이제 x train에다가 이렇게 x train을 우리가 출력을 해 보면은 이렇게 1528 rows, 그러니까 1528개의 데이터가 들어있고 9개의 특징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1528개의 실험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학습용, 자, 얘가 이제 학습용 데이터고요. 얘가 이제 평가용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죠? 네, 얘를 출력을 하면은 얘도 이제 지금 20%를 지금 따로 빼놓은 거죠. 이제 연습 문제를 풀게 하기 위해서, 평가를 위해서. 그래서 383개가 이렇게 평가형으로 분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Y-train.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예측하고자 하는 값이 이 PIC50 값입니다. 그죠? PIC50 값. Y-테스트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특징을 봐서, 이 특징만 봐서 여기 PIC50 값이 얼마일지를 예측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죠? 요게 바로 리그레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했던 거는 참이냐 거짓이냐 아니면은 뭐 개냐 고양이냐 말이냐 이렇게 이제 클래스 그러니까 어떤 그 분류가 정해져 있을 때 이렇게 하는 거고요. 여기 얘네들을 구별하는 거고요. 리그레션은 어떤 값, 그러니까 어떤 숫자 하나, 어떤 예측값 하나를 이렇게 딱 예측하는 것이 바로 이제 리그레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랜덤 포레스트를 사용을 할 건데요.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용했던 거는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 그런데 이제 사실은 랜덤 포레스트에는 리그레션을 하는 그러니까 리그레션이 이제 회귀 분석인데요. 이제 요 이제 리그레서를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scikit-learn, sklearn.ensemble 모듈 안에서 우리가 이제 랜덤 포레스트 리그레서라고 하는 요 클래스를 불러와서 일단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얘를 일단 불러오고요. 그래서 my 모델은 내 모델은 이제 랜덤 포레스트 리그레서. 일단은 여기에서 맨 처음에 빈 모델을 하나 이제 생성을 하는 거죠. 이제 처음에 이제 빈 모델을 하나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my 모델 equal random forest regressor 이렇게 생성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일단은 이제 리그레션을 할 준비가 돼 있는 거죠. 리그레션을 할 일단 모델 하나를 딱 만든 거예요. 빈 모델을. 얘는 근데 지금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서 이제 실제로 학습 진행. 네. 실제 학습을 시키는 거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요 fit 메소드를 돌려주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myModel.fit에다가 xtrain이랑 ytrain을 집어넣어주면은 얘가 실제로 학습을 진행합니다. 네. 근데 요즘 컴퓨터가 좋아서 이런 이제 1000개 정도의 데이터는 순식간에 되죠. 네. 그래서 잠깐 별표가 떴다가 끝났습니다. 자, 에러가 없이 끝났으니까 지금 이제 여기에서는 학습이 끝났죠. 그죠? 네. 학습 끝. 네. 학습이 끝났는데 그럼 이제 얘가 이제 학습이 잘 됐는지 평가를 해야겠죠. 네. 평가를 하는 거는 어떻게? 테스트 셋을 가지고 실제로 프레딕션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X 테스트만 주고 예측을 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예측을 할 때는 평가를 할 때 평가는 이제 테스트 셋의 정보를 주고 목적 값을 예측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뭐를 쓴다고요? 네. predict 네, predict 메소드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myModel.predict에다가 x 테스트를 집어넣고 이 결과를 우리가 이제 y프레드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예측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측 값을. 그러면은 이제 예측이 얼마나 잘 됐나 우리가 이제 보기 위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볼 겁니다. 요거는 사실은 저기 이제 조금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일단 여기 밑으로 일단 내리고요. 네. 좀 내려가라.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이제 얘가 예측을 이렇게 했어요. 네, 여기 해서 얘를 실행을 시키면은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예측이 얼마나 잘 됐는지 네, 예측이 잘 되었는지 일단 확인을 해야겠죠. 그 확인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산점도를 한번 그려볼 겁니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제 스캐터 플롯을 그래서 이제 네, 스캐터 플롯을 그려볼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그 매스 플롯 라이브를 우리가 아까 앞에서 불러왔으니까 뭐 여기서는 이제 따로 더 불러올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이건 제가 아까 테스트하기 위해서 일단 집어넣은 거고 그래서 그 스캐터 플롯을 그릴 때는 plt 맵플롯 라이브에서 스캐터를 한 다음에 x축을 우리가 보통 이제 실제 값 y 테스트 그 다음에 y축을 y 프레드 이렇게 이제 집어넣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여기가 이제 x값, y값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x가 실제값, 실험값, y가 예측값인데 이 보면은 어느 정도 예측이 잘 된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죠? 자,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어 보이죠? 자, 이걸 보니까 일단은 우리 모델이 그래서 이제 일단 우리 모델이 어느 정도 잘 작동하는 것 같다. 네. 그죠? 네. 그거를 우리가 확인을 일단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작동하는 거 외에도 그 다음에 그림을 조금 더 이제 예쁘게 만들어 봅시다.
그림을 좀 더 예쁘게 그려봅시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요 스캐터 플롯을 그리는데 일단은 X축에다가 이제 X축에 대한 설명도 좀 집어넣어 보고요. PLT.X 레이블. 그게 이제 X축에 대한 설명이 바로 이제 레이블, 라벨이죠, 라벨. 네, 라벨을 붙여봅시다. 라벨을 붙여보고요. 그러면은 얘는 experimental PIC50. 그래야지 우리가 나중에 봤을 때도 아, 이게 무슨 그림이었구나 라는 거를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죠. predicted PIC50. 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리드도 한번 이렇게 그려봅시다. 그리드 집어넣고요. 또 뭐가 있을까?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해서 그리는데요.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생겼죠, 그죠?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퍼펙트 프레딕션이면은 그죠? 네, 그래서 퍼펙트 프레딕션, 우리의 프레딕션이 완벽하다면은 사실은 얘가 이제 x랑 y가 똑같아야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기준선을 하나 더 넣어봅시다. 기준선. 기준선이 뭐죠? 기준선이 이제 y 이퀄 x입니다. 이제 완벽한 예측의 경우를 한번 같이 그려놔 봅시다. 네. 그러면은 자, 요거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plt.plot 이제 선을 하나 플러스를 합니다. 선을 하나 플러스를 하는데 어떻게? 그냥 이제 이렇게 이제 레인지를 줘서 우리가 이제 4에서 12까지 그 다음에 레인지 4에서 12까지 그러니까 레인지 4에서 12를 주면은 얘가 이제 4, 5, 6, 7, 8, 9, 10, 11에 해당하는 리스트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x 값도 4, 5, 6, 7, 4, 5, 6, 7, 8, 9, 10, 11 y 값도 4에서 11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똑같은 x랑 y에 똑같은 걸 주면은 얘가 이제 x equal y 이렇게 그대로 x equal y를 따라가는 선을 그리겠죠. 그죠? 네. 그래서 얘를 우리가 빨간색 점선으로 그려라.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얘에다가 이제 설명을 추가를 하는 거죠. 레이블 equal y equal x. 자, 이렇게 해서 plt.legend. 이렇게 해서 그리면은 자, 이렇게 나오죠. 그림이.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조금 더 명확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를 따라가는데 여기 빨간 선 위가 완벽한 프레딕션인데 지금 보면은 여기 있는 점들은 요 빨간 선 밑에 있는 것들은 실제보다 그 액티비티를 약간 낮게 언더 에스티메이트 한 거고 여기 위에 있는 것들은 우리의 모델이 실제보다 약간 그 액티비티를 오버 에스티메이트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네. 하지만 전반적으로 네, 프레딕션이 그럭저럭 잘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랜덤하게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어느 정도 추세가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추세가 보인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 밑에는 제가 이제 아까 잠깐 그 테스트 삼아 일단 그려봤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똑같은 그림이니까 일단은 숨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요거를 우리가 이제 그 얼마나 잘 됐는지 그 퀀티파이를 해봅시다. 그래서 얼마나 잘 됐는지 그 결과를 오차를 정량화 해보자. 네. 오차를 정량화를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오차를 정량화한다는 건 그러니까 얘가 평균적으로 예측했을 때 오차가 얼마다 라는 거를 우리가 얘기를 해주면은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예측 모델을 만들었는데 이 예측 모델의 에러가 평균 얼마다. 요걸 알아야지 우리가 그 예측 값을 그냥 고지고대로 믿는 게 아니라 이제 예측 값을 잘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차를 정량화 해보면은 일단은 오차를 정량화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측정치는 바로 mean squared error입니다.
네. 그러니까 리그레션에서 이렇게 하죠. 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측정치는 바로 mean squared error. mean squared error가 뭐죠? mean이 영어로 뭐죠? mean이 이제 평균 제곱 오차. 그러니까 오차의 제곱을 한 거의 평균값이 바로 이제 mean squared error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왜 제곱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예측 실제 값이 있고 예측 값이 있는데 실제 값과 예측 값이 이제 아까처럼 이렇게 overestimate 될 수도 있고 underestimate 될 수도 있는데 overestimate 되면은 오차가 플러스가 되죠. underestimate 되면은 오차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얘네들을 그냥 평균을 쳐버리면은 플러스 오차, 마이너스 오차가 합쳐져가지고 그냥 이제 오차가 빵이 되는, 운이 좋으면은 오차가 빵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더하면 안 되고 우리가 그냥 절대값을 더하거나 결국에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를 없애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실수값이 있을 때 부호를 없앨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죠? 제곱을 하거나 절대값을 취하는 거죠. 제곱을 하는 게 일단은 좋습니다. 그래서 mean squared error 같은 경우에는 제곱, 평균 제곱 오차. 그러니까 그 어, mean squared error 같은 경우에는 식을 그래서 제가 이제 갖고 와서 이제 집어넣으면은 예, 식을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네. 그래서 이제 mean squared error의 식은 n분의 1, 그러니까 yi 여기에서 이제 yi는 그냥 이제 true 값이고요. y 위에 이렇게 꺽쇠가 있는 거는 요거 해심, 요거 이제 꺽쇠를 이렇게 생긴 기호를 우리가 이제 수학적으로는 해시라고 부르는데요. y 해시 됩니다. yi 해. 그러니까 햇은 보통 수학적으로 혹은 통계적으로 뭘 의미하냐면은 추정치, 예측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제와 앞에 거는 실제, y 햇은 예측, 실제와 예측 사이의 차이를 제곱을 한 거를 다 썸을 해서 평균을 친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식으로는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요거를 여러분들이 구현을 할 수도 있지만은 보통 이제 다 얘기했지만 사이클런에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클런에 요런 이제 그 함수들이 어디에 구현이 되어 있냐면은 매트릭스라고 하는 이 그 모듈 안에 이제 대부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트릭스 모듈 안에 여기 리그레션을 위한 스코어링 펑션들, 그러니까 리그레션의 퀄리티를 측정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쭉 있죠. 그래서 이 중에서 여기에 mean squared error, 그죠? 네. mean squared error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from sklearn.matrix 여기에서 이제 매트릭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영어 사전을 검색해보면 나오는 매트릭은 바로 이제 그 어떤 그 치수, 지표가 바로 이제 매트릭입니다. 그러니까 예측이 얼마나 잘 됐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들을 여기 이제 scikit-learn.matrix 안에 이제 얘가 가지고 있는 거죠. scikit-learn.matrix에서 이제 import mean squared error를 이렇게 가져가고 있죠. 이렇게 또 끊기나 모르. 얘를 가지고 오면은 일단은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오차 계산을 해보면은 어떻게 mean squared error에다가
자, 여기 이제 mean squared error에 들어가 보면은 설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넣어주는 게 y true와 y pred를 집어 넣어주면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y true와 y true가 뭐예요? y true에 해당하는 게 y test죠, 그죠? 그 다음에 그거 뭐냐? 이제 예측 값이 y pred 이 안에 들어있죠, y pred.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0.753, 0.7153. 그러니까 퍼펙트 프레딕션이면은 이 값이 0이 되겠죠. 퍼펙트 프레딕션이면 이 값이 0이 돼. 완벽하니까. 근데 지금 이제 오차가 있는데 얼마 정도? PIC50 값으로 0.7 정도의 그 PIC50 값이 있다. 그 오차가 있다. 그러니까 예측 값이 있으면은 이제 평균적으로, 근데 요게 이제 제곱한 값이잖아요. 제곱의 평균이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루트를 씌워줘요. 스퀘어 루트를 씌워줘야 됩니다. 스퀘어 루트를 씌워주기 위해서는 스퀘어 루트를 계산하는 함수는 매스라는 모듈 안에 있고요.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스퀘어 루트를 한번 씌워봅시다. 스퀘어 루트는 매스.점 스퀘어 루트 안에다가 요거를 계산을 해서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0.846 정도. 그죠? 그러니까 1보다 작은 거는 제곱하면 작아지니까. 그죠? 그러니까 한 0.85 정도의 에러를 가지고 있다. 우리의 예측 모델이. 근데 얘가 이제 데이터가 5에서 11까지 한 6 정도 차이 이렇게 벌어져 있다는 걸 생각을 하면은 뭐 오차가 0.85,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0.45 정도, 0.4 정도의 에러를 가지고 있다는 거니까 아주 나쁘진 않죠. 그죠? 네. 아주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얘네들을 이제 더 임프루브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오차, 기본이 되는 이 오차는 일단은 mean squared error. 그러니까 얘를 이제 MSE라고 합시다. 첫 번째 MSE 값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계산을 했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따라오시고 있죠? 네. 자,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제 뭘 할 수가 있죠? 지난 시간에 했듯이 모델을 튜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은 모델을 더 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게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를 바꾸면은 더 좋은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했죠. 자, 그러면은 하이퍼 파라미터. 자, 여기 이제 랜덤 포레스트 얘는 클래시파이어네요. 그죠? 네. 요 랜덤 포레스트 리그레서 어디 갔어? 랜덤 포레스트 리그레서. 랜덤 포레스트를 서치해요. 자, 여기 이제 앙상블 메소드에 가면은 그 랜덤 포레스트 리그레서 여기 있죠. 네. 사실은 사이클런 안에 그 여러 가지 다른 모델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모델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 삼아 사용을 해 보셔도 좋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랜덤 포레스트 리그레서에 보면은 지난번에도 봤듯이 n 에스티메이터, 그러니까 트리를 몇 개를 사용할 거냐, 맥스, 뎁스를 어떻게 바꿀 거냐, 민, 샘플, 스플릿, 그러니까 몇 개까지 나눌 거냐. 얘는 이제 2개까지 있어도 이제 나눈다는 거죠. 될 때까지 이제 나눈다는 거고, 뭐 이제 맥스 피처 여러 가지 이제 그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제일 큰 거는 요 n 에스티메이터를 기본 디폴트 이퀄 100인데 디폴트를 우리가 이제 바꿔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얘를 조금 키운 모델을 한번 이제 만들어 봅시다. 트리의 개수를 늘린 모델을 학습시켜 보자. 네. 트리 개수를 늘린 모델을 학습시켜 보면요. 자, 다시 이제 마이 모델 아까 했었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마이 모델 버전 2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마이 모델 버전 2를 이제 생성을 하는데요. 여기에 n estimator equal 디폴트가 100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얘를 이제 200으로 바꿔봅시다. 디폴트. 자, 200으로 바꾸고요. Oops. An estimator죠. 그죠? 네, 여기 옵션 이름이 틀리면은 에러가 납니다. 여기 보면은 unexpected keyword argument. 그러니까 이런 키워드가 없다는 거죠. 철자가 틀렸죠. 네. 복수니까 an estimators 200. 자, 이렇게 하면은 에러 안 났죠. 자, 그러면은 얘를 학습. 이제는 익숙하죠, 그죠? 네, 모델 v2.fit xtrain, ytrain. 자, 이제 모델이 학습이 됐습니다. 모델이 학습이 됐고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ypred 버전 2의 이제 결과는 어떻게 하죠? my 모델 v2의 predict x test 집어넣으면은 ypred v2가 나옵니다. 이번 이제 200개로 학습시킨 결과죠. 200개로 학습시킨 결과에 MSE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은 오차를 계산하면은 두 번째 결과는 ypred v2. 네. 이렇게 하면 되죠. 네. 그래서 최대한 코드는 복붙해서 재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타이핑하기 귀찮으니까. 자, 그러면은 과연 두근두근 얼마가 나왔을까요? 자, print MSE2를 하면은 0.867이 나왔습니다. 0.688. 자, MSE1이 뭐 아까 보면은 print MSE1, MSE2 이렇게 하면은 아까 거 에러가 0.715였는데 지금 에러가 0.688로 좀 줄었죠. 그죠? 그러니까 즉 트리 개수를 늘렸더니 더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거죠. 그럼 우리 이제 한번 플러스를 해볼까요? 네, 플러스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y 테스트에 여기는 이제 프레딕션 값을 이제 v2를 집어넣는 거죠. 네, v2를 집어넣고 이렇게 플러스를 해보면은 자, 요런 그림이 나왔는데 아까보다 왠지 조금 더 빨간 선 근방에 붙어 있는 것 같죠, 그죠? 네, 좀 더 빨간 선 쪽에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보면은 우리가 일단은 더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것을 일단 알 수가 있고요. 네. 자,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200개로 늘렸더니 더 잘 되네. 그럼 이제 300개로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이제 트리 개수 300개에 도전.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300을 쓰고요. 네. my 모델 v3를 여기 써주고 자, 얘를 학습을 시킵니다. 꼭 뭐 이름은 v3라고 안 해도 되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이제 그냥 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냥 이제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예시로 일단 이렇게 한 거고요.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학습이 됐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my model v3.predict x test 얘를 이제 y 프레드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번에는 MSE3 이제 3번 세 번째 결과를 세 번째 에러를 우리가 한번 예측을 해볼게요. 하면은 네, y 프레드 v3라고 했어요. 그죠? 네. 하고 얘를 실행을 하면은 0.695. 이번에는 다시 약간 에러가 다시 살짝 올라갔네요. 그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제 에러가 조금 증가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트리 개수를 늘리는 것이 항상 그 이제 모델의 정확도를 향상시키지는 않는다. 그죠?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요거를 보면은 트리 개수를 그냥 무조건 계속 늘리고 한다고 해서 모델의 정확도가 이제 향상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근데 또 뭐 모르죠. 400개, 500개를 하면은 또 좋아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실제로 직접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국에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걸 보면은 지금 결국 넣어준 거는 스마일스를 넣어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분자 구조식으로부터 이 분자가 잭이라고 하는 이 단백질에, 잭2라고 하는 이 단백질에 얼마나 강하게 바인딩할지 상당히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실험을 하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이런 모델들이 여러분 이제 실질적으로 제약회사, 신약 개발에 쓰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험을 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단백질도 준비해야 되고 이제 그 케미컬도 합성해서 준비해야 되고. 하지만 이런 정확한 모델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은 얘네들을 매번 실험을 하지 않고서라도 얘가 좀 좋을 것 같아. 물론 에러가 좀 있지만 얘가 좀 나쁠 것 같아. 이렇게 예측을 해서 실험을 좀 더 효율적으로 이제 좋을 것 같은 애들만 골라서 우리가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피처 임포턴스 이제 그 피처 임포턴스를 이제 확인해 봅시다. 그러면은 얘가 이제 바인딩 하는데, 그러니까 이 어떤 케미컬이 잭이라고 하는 단백질에 붙을 때 어떤 특징이, 어떤 값이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 그걸 예측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피처 임포턴스를 볼 수 있다고 했죠. 그죠? 랜덤 포레스트 모델의 장점 중에 하나가. 그래서 보면은, 자, 피처 임포턴스는 바로 요 attribute, 랜덤 포레스트 모델의 피처 임포턴시스라고 하는 요 어레이를 출력함으로써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my model v3에서 feature importances underscore라고 하는 요 변수를 출력을 해보면은 바로 이렇게 이제 피처의 중요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피처 지금 보면 숫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아홉 개잖아요. 그죠?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거는 이 숫자가 크면 클수록 중요한 특징이다. 중요한 피처다라는 건데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제일 중요한 건 그러니까 이제 위 결과로 보았을 때 결과에서 보면 이제 0.19의 19 값이 가장 크죠. 그죠? 네. 그럼 0.19에 해당하는 피처. 0.19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 데이터, 우리의 원래 데이터가 뭐였죠? new 데이터를 한번 찍어 봅시다. new 데이터를 보면은 칼럼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아홉 개가 있습니다. 특징 아홉 개 중에서 여덟 번째 특징. 그러니까 여덟 번째 특징이 분자와 잭2 이제 단백질 사이의 상호작용을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덟 번째 특징이 뭐죠? 여덟 번째 특징이 바로 이제 여덟 번째 특징은 TPSA, 즉 이제 Polar Surface Area, 극성을 띠는 이제 분자의 그 표면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두 번째 특징이 바로 이제 로그 P, 그러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성질은 지금 이제 여덟 번째 특징이었고, 걔는 이제 폴라 서피스 에리어였고,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성질은 바로 이제 로그 P, 세 번째 중요한 성질은 자, 요 숫자들을 봤을 때 바로 0.176에 해당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이제 sp3 카본의 개수, fraction of sp3 carbon. 그다음에 네 번째 중요한 게 네 번째 중요한 성질이 이제 molecular weight. 이런 결론을 우리가 이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일 안 중요한 성질은 여기서 보면 이제 제일 숫자가 작은 거 0.26. 그러니까 그냥 링의 개수는 이제 그닥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number of aromatic ring의 방향적 고리의 개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가 중요한지를 이렇게 우리가 좀 분석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이게 이제 폴라 서피스 에리어, 극성을 띈 부분이 어떤 단백질과 리간드 사이에 이 경우에는 잭2 단백질과 리간드 사이의 상호작용을 결정하는데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케미컬 인사이트를 뽑아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분석을 우리가 그 제약회사에서 이제 드럭 디스커버리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다룬 내용이 이제 거의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제약회사에서 하는 데이터 분석, 그러니까 제약회사에서 드럭 디자인을 할 때 고려하는 프로세스와 이제 상당히 유사한 부분을 이제 저희가 이제 실습을 해본 거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거보다 조금 더 복잡하지만은 사실은 뭐 이제 좀 더 복잡해지는 부분은 이제 피처를 어떻게 더 집어넣을 거냐, 아니면 어떻게 하면은 모델을 조금 더 복잡하거나 이제 조금 더 어드밴스드된 모델을 사용할 거냐, 뭐 이런 부분에 있는 거고요. 하지만 이제 대략적인 플로우는 이제 비슷하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익힌다면은 제약회사 같은데 이렇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취직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신가요? 네. 그럼 제가 하여튼 요거 그 주피터 노트북은 뭐 또 올려놓을 거고요. 리네임을 하고. 네. 그리고 그 기말고사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고 공지사항에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잭2 이니비터. 그래서 하여튼 요즘에는 네, 이런 일들을 이제 제약회사에서 많이 하고 있다. 뭐 이런 걸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러면은 네. 그러면은 뭐 질문 없으면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